안녕하세요. 주혜연입니다. 오늘은 천진에 있는 석가대원과 고려에 방문했습니다. 신호를 건너는데 보행자 신호인데 차들이 오더라고요. 이럴 때는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석가대원 가기 전에 있는 골목인데요. 지금은 낮 시간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입장료는 27위안입니다. 석가대원에 들어가면 지도가 있는데요. 한국어도 써 있습니다. 석가대원은 중국 근대 천진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석씨 가문의 대저택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인물의 저택인 만큼 집안에는 공수 유량원도 있고 사무실과 서재, 감독실, 불당 등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서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판매 중인 기념품들을 구경한 다음에 저는 기념품 판매점에서 나와 고씨 집안에 대한 족보가 전시되어 있는 고씨 집안관에 들어갔습니다. 고씨 집안 족보가 전시된 건물에서 나오면 바로 불당이 나옵니다. 불당에서 직진을 하면 예쁜 꽃길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주인 침실이 나옵니다. 주인 침실은 명사암호 구도로 동쪽은 거실, 서쪽은 침실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 입구에 포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하녀가 시중을 들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안장채로 업무를 보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대 시절 당시에 서씨 집안의 회계사가 이곳에서 저택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안장채는 대원의 최북면에 5칸 면폭이 있고 서쪽 한 칸은 후문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동서사랑채 3칸인데요. 장부 선생이 살았던 곳입니다. 사랑채에서 나오면 유명 공연예술가 서기의 생애전관이 나옵니다. 서기의 작품과 서기의 인생에 대해서 전시한 작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옷은 실제로 서기가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 서기의 밀랍 인형입니다. 그 다음 당시에 사용했던 선박과 마차를 진열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씨 집안의 주인은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그 딸의 방이었던 규방입니다. 규방은 당시의 기본적인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방처럼 핑크핑크로 꾸며져 있죠. 서씨 집안 아가씨의 방을 구경한 다음에 천진의 옛날 결혼 풍습에 대해 전시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의 결혼식 때 탔던 마차, 입었던 의상, 음식들 등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당시의 결혼식 모습을 재현한 모형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당시에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옛날 천진의 양류층의 결혼은 크게 5가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혼인을 맺는 것, 기런 채장례를 하는 것, 혼수 지내는 것, 장가를 가는 것입니다. 현재도 양류층의 결혼식을 가면 기런을 행하고 혼수를 지낸 후에 장가가는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부부의 밀랍 인형인데요. 보시면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신부의 결혼식 복장입니다. 천진의 옛날 결혼식 모습을 본 다음에 옛날의 양류층의 소천진이 거리 전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양류층 말기 민초 상가를 전시한 곳인데요. 고진 양류층은 명천시대의 중국 북방 최대의 상업도시가 되었다고 해요. 앞에 보이는 곳은 사람들이 돈을 넣으면서 소원을 비는 공간입니다. 이 옆에는 양류층 말기의 민초 상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모형들이 있었는데요. 이 재현을 통해서 점포 쌍년의 경영 특색을 묘사하고 옛 마을의 풍부한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롱화 전시관으로 들어갔는데요. 청나라 중기 이후 양류층 지방에는 문풍이 날로 번창을 했는데요. 이때 더 많은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광서 4년에 양류층 삼보 중의 하나인 문청각에 숙문서원을 설립하였다고 해요. 숙문서원을 설립 후에 동상자와 한 세트를 제작하여 총 24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각각 권성경이 문창, 제군, 음덕문을 찾아 격언인을 따서 당시 명화사의 애녹동을 초빙하여 어휘에 따라 그림을 구상하여 반년 동안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해요.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선에는 선과 악이 있고 악에는 악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여기는 비각탑편의 전시관인데요. 여기에 있는 탑편들은 유천 길진 석가에 기증한 기록 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정말 열심히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벽돌조각 전시관입니다. 벽돌조각은 천진의 전통 민속 예술 중의 하나인데요. 전시관에 전시된 벽돌들은 모두 양류친 진내의 민가 건물에서 따온 것이라고 해요. 청나라 중엽 때부터 민국 초까지 남아있다고 하네요. 조각품을 보면 하나같이 조각 솜씨가 좋고 부조 성각 기법이 어우러져 독특한 모양도 있고 재재도 풍부하고 우위도 길하여 주로 문루 조벽과 뒷마루 산벽에 전시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조각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아름다움이 소망으로 드러난 것 같나요?
조각품들을 본 다음에 양류칭 중국 가문의 민가를 들어갔는데요. 청나라 말기 민초의 양류칭 중국 가문의 민가를 복원한 곳인데요. 명암의 건물 구도를 보여주며 가운데는 안채, 양옆은 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미나회 전시관인데요. 미나회는 대중이 스스로 즐기는 성격의 민간 광장 예술 형태로 보통 명절 전이나 명절 때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은 실제로 공연을 했던 모습들입니다. 양류칭 미나회의 예술은 명나라에서부터 시작되어 청에 성행하여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신중국 반부패 제1대 사건 전시관인데요. 거기는 닫혀 있어서 패스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하게 된 곳은 남아칭이라는 곳인데요. 남아칭이라는 글자를 보면 남자 꽃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남자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아칭 같은 경우는 석가 사람들이 집에 방문한 남자 손님을 맞이하는 방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방에 들어오기 전에 문 이쪽을 보면 지족지부족제라는 현판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바로 석가 집안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지족지부족제의 뜻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자가 한 말 중에서 너무 소중히 하고 아끼면 반드시 크나큰 손해를 보고 많이 감추고 숨겨서 간직하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을 거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을 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뜻을 담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아칭 중간에는 존미당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요. 이것은 석가대원이 분가한 후의 당호라고 합니다. 이 당호는 광서 황제의 스승인 웅동축이 쓴 책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한 바퀴 크게 돌고 나서 저는 석가대원의 극장을 가기 위해서 걷고 있었는데요. 여기 벽돌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명을 듣지 못해가지고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가 바로 석가대원에서 가장 호화롭고 규모가 가장 크며 가장 잘 보존된 장소로 여겨지는 1호라고 불리는 극장입니다. 여기는 높이가 9m인데요. 교묘한 설계로 무대의 소리를 확대시켜서 소리 확대 시설 없이도 어떤 자리에서나 소리가 잘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석가대원을 다 돌아다닌 다음에 이 근처의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대원 정면에는 호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 골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상권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라서 정말 고요했습니다.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예술 전시관 같은 게 많이 보였는데요. 모두들 문이 잠겨 있어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중국의 거리가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해도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가 제사를 지니는 곳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여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멀리서만 보기만 했습니다. 여기는 작은 상점들이 있는 곳인데요. 부채나 머리끈, 거울 이런 액세서리를 파는 공간입니다. 석가대원 뒤쪽의 골목들도 다 돌아다닌 다음에 저는 석가대원 앞에 있던 호숫가로 갔는데요. 여기에는 배도 있고 물도 흘러서 정말 풍경이 예뻤습니다. 이렇게 석가대원의 여행을 마무리했는데요. 석가대원에는 사진 찍을 것도 정말 많고 볼거리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으로 한번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